자, 오늘은 4강의 1번을 먼저 보도록 할게. 자, 그 페이지로 28페이지고 아니면 새로 준 해석 달린 뭐 그걸 활용해도 괜찮아. 자, at some point 일부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발견하지. 우리 자신이 겪는 것을, 결과를 겪는 걸 발견하는 게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의 결과니까 안 좋은 어떤 뭔가를 겪겠지. 근데 그 상황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안에다 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초한 안 좋은 상황의 결과로 고통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지. 스스로 문제를 초래한 거네. 그렇지? 안 좋은 느낌이지. 그리고 첫 번째 문장 보면서 드는 생각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요지니까 이게 지금 문제 제기를 프로블럼을 했구나. 문제 제기를 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우리가 자초한 안 좋은 상황에 빠뜨렸으니까. 그치? 그러면 이게 보통 다른 유형하고 달리 요지나 주장하는 바니까 보통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사실 이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결책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제 풀이 과정이라면 수능이다, 모의고사다라고 하면 보통 해결책은 후반부 정도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특히 해결책은 뭐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서 눈으로 훑어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흐름은 바뀌는 느낌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해결책하고 보이는 게 뭐가 있어? 표현이 꼭 뭐 해야 된다는 없어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 The only way to recover from a crisis라는 해결책 같은 표현이 보이지. 이 위기는 위에서 내가 자초한 위기일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사전에 검토해서 이거를 봤다기보다는 우리가 첫 문장을 보고 문제라고 판단이 되면 중후반부를 스캐닝 훑어읽으면서 해결책스러운 부분을 보는 거잖아. 근데 만약 이걸 내가 발견을 못했어. 그럼 올라가서 천천히 보면 돼. 이렇게 되면 빠른 거고 대신 부족하고 한 상태였고. 그래서 결론은 해결책, 솔루션이라고. 일단 이거 먼저 결론 보고 갈게. 모든 이런 위기는 fallout period를 갖는데, fallout은 그 밑에 나왔지? 후유증이라고. 위기는 후유증 기간이 있고, 여기서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일을 마인드풀, 유념하는 거를,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그게 인지하고 있으라는 얘기지. That it is going to take to make that happen. 여기 이제 해석적으로 한번 볼게. 요게 그 be going to가 있지만 어쨌거나 요게 be going to 빼면 it take잖아. 그래서 우리 항상 어디다 쓸까? it takes하고 보통 이제 투정사 나오잖아. 이렇게 뭔가 하나 나오고 그냥 요 부분은 그냥 한 단어처럼 그냥 필요하다라고만 해석하면 되잖아. 시간이 걸리다도 있고 필요하다. 그럼 필요할 일인 거지. 그게 발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유념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위기에서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일을 신경 쓰고 유념해야 되냐면 그것 위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거 위기가 발생하도록 만드는데 발생하도록 되는데 필요한 일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건 위기라고 하겠지. 맥락상. 그러니까 무엇이 위기를 초래하느냐 라고 하는 거를 유념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 써볼게. 결국은 무엇이 위기를 초래하는지 이거를 유념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위기에서 회복하는, 위기에서 회복하는 방법이다. 일단 윗부분 이따가 정리를 할게. 일단 주제문이니까 먼저 보고 표현한 상태로.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일단 현방편을 해보고 답은 다 나온 거잖아. 위기의 원인을 잘 알고 있으라는 얘기인가 봐.
그치. 그래서 한글 선지니까 뭐 쭉 보면은, 뭐가 좋아 보이니? 여기서는. 요거 같네? 뭐 앞에 부분은 우리가 지금 본 부분에는 없지만, 뭔가 회복에 필요한 일, 도모한다는 게 유념한다는 게 알고 있으라는 얘기니까. 그지? 그 얘기가 되겠지? 그럼 이제 다시 올라가서 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초래한 문제로 우리는 이제 고통을 받아 프로그램이 된 거야. 그래서 와우이 위시 때 요게 이제 위시 다음에 대절을 하면 여기가 가정법이지? 해석적으로는 주어동사 문장 나오면 가정법이잖아. 과거 시제니까 같은 시제 현재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그 안 좋은 일 상황 자체를 우리 기록에서 지울 수 있다면 하고 소망을 하지만 지울 수 없잖아. 가정법이니까. 물론 우리는 할 수는 없어. cannot do that. 지울 수는 없어. 우리가 초래한 문제에 대해서 고통을. 그래서 많은 우리들은 그러니까 잘못 선택한다고 빠르게 sweep it under the rug. 직역해서 이해하자고. 원래 sweep이라는 건 이렇게 슬슬 쓰는 거잖아. 빗자루질을. 알지? 러그는 밑에 카페트 같은 거, 양탄자 같은 거. 그 아래로 쓸어서 버릴 거라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지. 그지? 빨리 덮고 싶을 거야. 러그 아래다가 빗자루를 쭉 써가지고 넣고 싶다는 얘기니까 덮고 싶을 거야. 뭐해서? 조급한 시도에서 두어 번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즉, 고통을 받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조급하게 그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일단 한번 나눌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흐름상 but 나왔잖아. 소재인데 한번 바뀐 거죠. 근데 너는 이런 표현 속담 들어봤잖아. 서두르는 게 낭비를 만든다는. 그치? 서두르지 말란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치? 서두름은 낭비를 초래한다. 즉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잖아. 저 속담이. 이런 말 들어봤을 거라고. 벌써 이 사람은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 그냥 서두르지 말라는 게 여기 있는 얘기는 아까 5번 앞에 부분. 우리는 보통 돌진하고 싶어. 서두르고 어려운 걸 리브 두고 싶은데 어디다가 우리가 경험한 거 인생에서 이렇게 된 거지. 이것도 해석적인 것을 보자면은 리브 비하인드야. 그지? 요거 이제 관계사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려움들을 우리 뒤에다 두고 싶다. 그러니까 제끼고 싶다는 얘기야. 리브 비하인드는 뒤에다 남겨두는 거잖아. 가능한 빠르게. 그러니까 빨리 어려움을 제끼고 싶어. 사실 위에 거랑 같은 얘기네. 그지? 그런데 그거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더 큰 문제로 초래하는. 그렇잖아.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임시 방편으로 미봉책으로 덮어놓는 건 나중에 언젠가 골마가지고 더 커질 거 아니냐. 그 얘기지. 그치?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서두르는 낭비를 초래하고 그리고 우리는 서둘러서 문제를 덮고 싶어하지. 하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더 큰 문제? 잘 안 보이지? 이거를 이게 약간 나중에 줄 건데 이게 혹시 가이드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표현 자체는 내가 좀 바꿔도 괜찮잖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무엇이 위기를 초래할지 유념하라는 게 그 원인 파악을 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해결하는 거죠. 그 세 가지 부분이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벅시 있지만 필자의 어떤 생각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얘는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몇 가지가 계속 다 문제고 해결책법은 이거잖아.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맞지?
그냥 서둘러서 문제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초래하게 된 그 원인 자체를 신경을 써서 유념하고 파악을 하라는 얘기잖아. 자, 그 다음에 요거가 좀 나는 좀 이게 좀 이해가 좀 덜 되더라고. 일단 여기서 흐름은 바뀌었고 요게 그 if니까 이제 예시로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을 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행동이 타인들한테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면 그 타인들은 아마 계속 나아가도록 준비가 되지 않을 거래. 빨리, 우리만큼 빨리 준비가 되지 않을 거다. 원급 비교니까. 왜냐면은 얘네들은 지금 문제에 대해서 유념하고 파악이 안 된 상태니까 우리는 우리가 초래를 했으니까 원인 파악이 된 거잖아. 아, 지금 얘기하면서도 이해가 되네. 처음에 우리가 찾아봤거든, 이 원문을. 나도 가끔 이 특정 문장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원문을 찾아보자면 원문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거 하나 또 추가로 또 다른 게 단서가 나오더라고. 이거 뭐 상관이 없는 거였어.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해야죠. 여기서 우리는 결국은 빠르게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우리는 문제 원인 파악이 된 거야. 근데 얘네들은 우리만큼 빨리 못 되게 된 게 타인들은 문제의 유념이라고 해서 얘기했지만 원인 파악이 안 됐으니까 못 나가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가 그대로 요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니까 요거에 갇혀가지고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 달라면. 맞지? 그러니까 요 문장의 의미 자체는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얘기하면서 또 생각을 자꾸 해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얘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 제시하고 해결책을 주는 일반적인 형태다. 저기 보이나? 딱 보이네. 저걸 했으면 되겠네. 자,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 2번 별표 하나 넣어보면 돼. 2번은 별표 한번 해볼게. 여기 지워도 돼? 있죠? 여기 지워도 돼? 그래서 아까 얘기를 좀 더 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 아까는 최종 못 맞춰서 원하는 데 떨어진 안쪽 사례였고, 그러니까 최저 맞추려면 열심히 해줘야 된다. 만만하게 고만 된다. 수능 특히 모든 과목이 다 그렇다. 영어도 이제 비연계니까 만만치 않다. 열심히 해줘야 된다. 하지만 하면은 영어는 이게 누군가 하려는데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고 잘 된 케이스는 이거였어. 경인교대를 보고 교대요. 얘는 그 내신이 1.3인가 뭐 상관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1점 초반대였어. 동대전에. 공주교대가 2번, 예비 2번, 서울교대가 예비 10번 정도 됐었는데, 야, 그러면은 서울교대 가는 거 아니야? 10번이면 보통 붙잖아. 한 바퀴 돌고 들어가니까. 내 말로는 그때 당시에는 뭐 최종 발표는 안 났지만, 얘는 뭐 당연히 될 건데, 얘는 이렇게 안 빠진단다?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서울교대가 되게 인기가 좋대. 서울대 붙고 서울교대 붙으면 서울교대를 간다는데? 이 말로. 얘는 많이 알아봤을 거 아니냐고. 그치? 이거 계속 처음부터 이 꿈을 가지고 교사 되겠다 해서 교대를 가려고 했었어요. 교대는 그 일반적인 대학교가 좀 다른 거요. 그치? 세잖아. 근데 하여간 얘 말이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어차피 이제 나한테는 고맙다, 뭐 감사하다, 그런 인사를 할 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 마지막 말이 좀 인상적이었던 게 생각보다 공통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 꿈을 이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 꿈을 이뤘다. 선생님 덕분에 꿈을 이뤘어요. 그럼 어차피 그냥 인사체를 얘가 열심히 해서 낸 거니까. 꿈을 이뤘다는 말을 표현을 하고, 또 이거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얘는 동대전이고, 작년에 그 송천고 출신이었는데, 남자였는데, 홍대 그 건축가를 붙은 애가 있었다. 얘도 뭐 홍대 뭐 경희대 몇 개 붙었
붙었는데 여기가 이제 건축과가 세잖아. 6년제야 건축과는 홍대는. 얘도 내신이 한 1.6인가 정도 됐던 것 같아. 내 기억에 1.5 그 정도. 얘도 그러니까 뭐 선생님 덕분에 뭐 고등학교 때 영어는 별 문제 없이 잘했고 덕분에 꿈을 이뤘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도 꿈을 이뤘다는 말을 쓰더라고. 꿈을 이뤘대. 꿈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얘기는. 이해돼? 그거 어떻게 보면 공통적이었어. 얘네들이 하는 표현이. 그래서 그래 뭔가 목표를 꿈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막 노력을 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제 1점대들만 얘기를 했지만 모든 등급 때 다 마찬가지긴 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니까 한다 이런 거보다는 내가 목표 자체를 이런 걸 갖고 꿈을 조금 무리한 것도 괜찮아. 일단 꾸면은 그걸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 근접하게 갈 거 아니냐고. 왔다 갔다 그냥 하루하루 보내기보다는 그 얘기요. 자, 아까 이번 상당히 좋아요. 질문 이번 문제. 대부분의 감독이나 선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 스트레스가 뭔지는 안다는 얘기야. 버시네. 초반에 버시니까 일단 뭐 흐름은 다 바뀌지? 근데 얘네들은 그 복잡한 측면, 스트레스의 복잡한 측면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대. 문제지기 일적시 것도 이게 이제 부분부정이지만 일부는 이해하지만 일부는 못한다. 뭐 이렇게 정확한 해석은 이렇게 되겠지. 뭐 독해할 때 일단 뭐 모른다는 얘기 아니야.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프로블럼 나왔어. 다 그런 거네. 이제 아무래도 이게 요지 뭐 주장적으로 해결책을 주는 거잖아. 그러면 아까랑 이제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스트레스가 뭐가 복잡한 측면들이 있는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걸 이해하면 될 건데, 그치?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쪽쪽과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여기가 어스펙트라고 해서 복수를 줬다는 거는 적어도 그 뒤에 2개 이상 저런 복잡한 측면들을 나열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어쨌거나 문제풀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중후반부에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있는지를 쭉 훑어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필자의 주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좀 구체적이잖아. 뭐 선수 이런 얘기 나오니까 되게 스페시픽하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특히 마지막 문장을 보니 똑같은 스테디움이야. 사람들로 가득 찬. 이게 일반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 예시를 해주는 거죠. 근데 다른 반응이 뭔가 다른 둘 중에 하나, 이건 좋은 거고 안 좋은 거겠지? 이끌어준다는 거니까 적어도 그래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 스트레스에 대한 다른 반응이 차이를 만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 이렇게 뭐 해결책이 되는구나 라고. 사실 문제 풀기로는 충분히 이걸로 가능은 하다고는 봐. 가능하겠지 뭐.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뭔가 좀 달라야 해결이 되는 걸로.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 보이니? 선지에서? 없네, 그지? 아까하고 다르잖아요. 이걸 할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올라가서 다시 봐야지 뭐. 걸렸으면 좋았고, 안 걸리면 많은 거지 뭐. 근데 그 말 자체는 주제하고 연관해서 보충 설명 쪽에 해당될 거라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일반화되지 않아서 완전한 단서를 못 줬을 뿐이야. 올라가볼게. 스트레스가 뭐냐면, 스트레스는 상당한 불균형이다. 일단 스트레스의 정의, 임밸런스. between A and B. 좀 호흡이 길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이 둘 사이에 크게 보면 이거랑 불균형 상태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안에 400절 하나 들어갔죠. 409. 우리가 믿기에 우리한테 요구되는 것하고, 즉 경쟁적인 요구래.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한테 요구되는 거하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인식하는 것하고의 불균형, 차이가 되겠지. 어떤 능력이냐면 이렇게 가야 돼. 6자리가 되는구나. 비동사가 기다리니까. 그런 요구를 충족을 시킬, 즉 개인적인 컨트롤, 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쉬운 말로 풀어하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즉 객관적인 상황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어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일 거 아니냐고. 그리고 우리의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하고 사이에 불균형이라는 게 발생을 할 때, 즉 뭐가 발생하는 거야? 불균형이 발생을 할 때 스트레스가 발생을 한다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첫 문장보다는 이제 여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이제 모른다, 스트레스가 언제 발생하느냐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사이에,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전면구야. 상황들인데 그 안에서 성공이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공이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한테 요구되는 거하고 실제로 그걸 통제해서 할 수 있는 능력 사이에 뭔가 불균형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초래한다. 이해는 됐지? 공부를 해야 돼 라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의 능력은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 좀 그 상황이네. 자, 그래서 인과관계는 얘는 인과관계가 된 거죠. 문제 제기도 됐지만 원인 결과도 들어가고 있어요. 인과관계. perception, 인식, 이런 우리에 대한 요구, 경쟁적 요구를 한번 빼자. 그냥 요구지. 요구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 상황이 아니라 인식이 결정을 한다고.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속성과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지. 인과관계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래서 그치? 즉 스트레스를 결정을 하는 건 어떤 애야? 얘야? 이거지. 즉 우리의 인식이 결정하는 거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즉 객관적인 상황이 스트레스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처리할 수 있다 없다라는 인식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죠. 어차피 객관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상황 자체는 똑같은데 내가 이걸 처리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안 받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못하겠는데 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 하긴 해야 되겠고 하라고 하니까. 이 느낌이잖아. 오케이. 그럼 일단 스트레스의 원인이 일단 밝혀진 상태거든. 그러면 이제 해결책 자체는 결국은 인식 전환을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예상을 지금 한 상태고. 그래서 the premise of self-talk, 자기 스스로한테 하는 말의 전제는, 프레미스도 이제 많이 나와 몇 년 돼가지고 알아야 돼. 전제야. 전제는 뭐냐면 나한테 하는 거야. 믿음, 즉 자기 인식, 자기 생각이 이 상황의 영향을 결정을 하는 거라고. 더 많이. 같은 말 한 번 더 준 거지. 뭐보다 상황 자체가 결정하는 것보다. 그럼 봐봐. 이것도 이제 이쯤 되면은 위에 거랑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요거는 상황이었고 A, B로 한번 나눠보자면은 이게 이제 우리한테 요구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아는 거잖아. 즉 우리의 인식이 그 상황 요구보다 스트레스에 기여를 더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 생각, 인식이 그 상황 자체에 결정을 하는 거. 상황보다도 더 많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같은 말을 한 번 더 줬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즉 우리의 생각이 더 책임이 있는 거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 즉 반응할 거냐에 대해서. 뭐보다? 상황보다. 우리가 그 안에서 뭔가 수행을 하고 경쟁 벌이는 상황보다. 이게 더 깔끔하긴 하지. 이게
이게 다 세 문장이 다 같은 건데 이게 좀 더 정리하기로는 좋다고는 보여줘요. 자, 다시 말하면 결국은 즉 스트레스에 어떤 반응하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을 짓는 거는 당연히 뭐다? 우리의 생각이다. 상황, 여기는 뭐 요구라는 걸 썼지? X로 하자고. 요런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인식, 이 생각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서 행동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결정해 준다. 지금 연결해놨는데 다 같은 얘기잖아, 사실. 그치?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뭐 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여기서 소재가 좀 달라지긴 하는 거거든. 그럼 인식 자체를 뭔가 내가 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고 인식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서 못할 거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 그지?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도 보면 그거에 이제 해당하는 선택지를 보면 이게 협력 얘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자기 평가가 아니라 상황을 냉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 다음에 좀 더 보면 되겠는데 이걸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상황에 대한 생각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에 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런 행동을 할 거라는 거잖아. 3번도 아니고 4번도 뭐 상황의 대처 능력? 좀 그런가? 그 다음에 자기평가가 스트레스 결정에 적용해야 된다? 좀 더 가볍게 선지가 딱 들어맞지 않네요 생각하는 그 대주제하고는. 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평가라는 말을 썼구나. 평가가 결국은 우리의 평가야. 쪼졌을까? 그러니까 평가가 긍정적일 때는 이제 순서 바꿔볼게. 이게 생각인 거지? 우리는 되게 힘든 상대방을 챌린지는 이거 좋은 의미라고 해야지 도전 해볼 만하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 평가하는 거고.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는데? 성과를 향상시키는 거구나. 평가가 긍정적일 때는 뭔가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보아서 결국은 성과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그런데 부정적인 평가는 요거 에스크를 보면 돼. 초래한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보도록 위협으로 이건 안 좋은 거지? 위협이니까. 그것은 성과를 해치는 거고. 그러니까 선택지에 딱 들어맞는 거는 요 문장이긴 한 거지. 그치? 그러면 얘를 우리 좀 지저분하니까 어차피 이거는 세 문장이 다 같은 거였었다고 뭐 좀 다른 걸 한번 펴내줘야 될 거 아니야. 성과 여기까지 나오는 이 문장을 저거랑 흉화펜을 해주는 걸로 하자. 좀 구체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와야 성과에게서 5번이 답이 나오는 거잖아. 자,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예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긍정이고 평가가 부정이면은 결국은 이제 쉽게 가자고 경기력 성과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이쪽 있잖아 성과 뭐 이런 거 이 행동 이쪽으로 이어지는 걸로 이렇게 연결을 계속하면 되겠지? 흘렀어. 돼, 요거? 여기? 요거 B로 갔어. 그러면은 그게 행동이 이쪽이잖아. 그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행동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이렇게 가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긍정이었기 때 포지티브니까 인핸스고 네거티브니까 헐트가 되는 거야.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야. 문제만 저렇게 두 개로 압축하면 되겠지? 요것도 어쨌거나 처음부터 일관되게 두 가지 그 상황 A, B 이런 식으로 쭉 흐르니까 그것만 좀 잘 조절해주면 되겠지? 맞춰보면 된다고. 자, 그래서 예시를 보면 예시, 그다음부터는 예시에서 뭐 운동선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운동선수 예시. 그치? 이렇게 된 거지. 한 운동선수는 아마 스타디움을 바라볼 거야. 사람 가득 찬 거. 뭐를 바라보냐면 그게 좋게 생각하지. 대단한 기회다. 이런 군중들한테 보여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치? 역시 또 여기 대조. 반면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애는 당연히 좋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애는 걱정할 거야. 아,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내가 이 분조 앞에서 망치게 되면 메스업 망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봤던 문장 똑같은 스테디움이지만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다른 인식에서 시작한 다른 반응이 다른 결과 잘 흘러가느냐 초크 목매느냐 꽉 막혔느냐라는 걸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있잖아. 벗부터 이것도 역시 형광펜 세 부분 정도 형광펜을 해보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기 중간에 보고 오니까 그래서 저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질문 상당히 괜찮아요? 꼭 나온다고 하는데 파란색 모습 흘러가지고 바꿔야지. 그래서 뭐 얘는 일단 뭐 가장 좋은 형태는 뭐 어휘 같은 거 상당히 좋다고 보였죠. 나중에 다시 뭐 찾아와서 푸시를 해주긴 하겠지만 시험 때 배우고 일단 뭐 중요 부분에 있는 거 중심으로 어휘 그다음 이제 크게 맥락만 이렇게 쭉 열거를 해서 정리만 하면 내용 자체는 되게 심플했잖아. 이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고 그때 성과도 수행도 달라진다.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의 반응 자체가 달라지니까. 코엑션 이제 3번을 볼게. 자, 3번은 뭐 함의 정도가 좋은 내용은 쉬워요, 이거는. 자, 하나 이제 처음에 이제 이야기거리지? 오늘 캠핑 트립, 캠핑 여행에서 내 친구랑 내가 뭐 물병을 막 채우고 있었어. 개울에서. 물 떠먹는 거지 뭐. 근데 우리는 그 물병을 계속 잃어버렸대. 강력한 물의 힘 때문에 개울에서. 그렇구나. 아까 뭐 이야기 그러니까 어쨌다고 쭉 가야지 뭐.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물 안으로 가고 싶어 했어. 그리고 이제 개울을 걸어서 이제 건너가고 싶어 했고. 그런데 흐름이 바뀌니까 여기서 뭐 중요한 내용이 나올 수 있겠지? 그 물이 쌓이는 허벅지 중간까지 높이였었고 그 물살이 좀 깊은 거지 물 깊이가. 그리고 우리는 여기가 이제 해석적으로는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나오면 수동태까지 가지만 일단 기본 시점은 과거가 되는 거잖아. 그치? 우리는 쉽게 이 물의 흐름 이게 조류가 아니지 뭐 물의 물살의 흐름 뭐라고 그랬지? 그걸? 해류는 바닷물의 흐름이잖아. 조류도 그렇고. 그렇지. 그러니까 물의 흐름, 물살이 얼마나 물살의 힘에 의해서 내 동댕이 쳐질 수도 있었대.
그리고 심각하게 부상당할 수도 있었고, 뭐 계속 이제 이건 병렬로 연결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었다는 거니까 과거 사실에 이제 반대로 일단 해석의 시점만 잘 감되자는 가정법이긴 한 거지 얘는. 그치? 그럴 수도 있었을 거야. 하여간 물이 깊어서 건너가나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었다면 그 정도가 되는 거거든. 그럼 공통점이 있어. 그 위에 첫 번째 예시는 하여간 애들 물살이 세가지고 계속 물병을 잃어버린 거고, 두 번째는 뭐 우리가 휩쓸려가지고 부상당할 수도 있는 거고,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물살 때문에. 어쨌다고. 그래서 얘는 확실하게 해서 소재로 갈라지잖아. 즉 여기가 비유잖아. 비유. 이게 정확히 발생하는 것이다. 과다한 애착. 어태치가 붙이는 게 애착이지. 가족에 대한 애착이 있어.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애착이 너무 과하게 되면 정확히 이런 게 위에 발생한다. 소재가 확 바뀌었잖아. 그렇지? 그러면 애착이라고 하는 게 너무 과하게 되면 당연히 안 좋게 뭐 부상이 있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지? 부정적인 얘기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helplessly 무기력하게 carry away 된대. 휩쓸려요. 애착의 힘에 의해서. 그러네. 그리고 돌에 내동댕이처럼 배를 부상당하는 거지. 왜냐면 뭐 하면서 물이 우리를 하루로 내동댕이를 치면서.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가 중요한 내용은 나오긴 할 거예요. 여기는 캠핑 여행 이렇게 있었어. 캠핑 여행에서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족의 과다한 애착이 있었고, 이거 자체가 우리한테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상처를 입힌다고 뭐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것도 이게 이제 흐름은 바뀌었는데 이게 또 프로블럼 아니냐? 문제가 있냐? 여기서는 이제 상식적으로 너무 과하게 애착을 안 가지면 되긴 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약간 이 문장이 흐름이 바뀐다는 거. 위치 같은 거 물어보기 좋잖아. 이런 거. 문장 사비. 그렇지?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만약 우리가 현명하다면 우리는 위험을 볼 거고 가족한테 너무 이제 애착을 집착하는 정도 수준이 돼서 그런 상황을 우리를 처하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스밀러리 열거를 해주는 거지. 주제는 같지만 소재가 달라지는 거 앞뒤 내용.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애착의 속성을 이해를 할 때, 그것의 결과를 우리 삶에서 이해를 할 때 우리는 타인들한테 remain 다음에 형사는 비동사처럼 가지? 뭐 yeah, friendly, 친절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도 하지만 허락하진 않아. 우리의 정신이 저렇게 절망적으로 붙들리는 것을 get caught, 붙들리는 거지. 애착이라는 흐름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요거가 있는데 해결책 자체가 요 문장이지. 즉 이게 열거가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열거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이 앞에 비유가 나왔으니까 그걸 통해서 요지제시를 한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 좀 요 문장을 주제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애착에 통제할 수 없는 속성을 이해하란 말이지. 그러면 그것의 어떤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 선지를 볼게. 3번이 되는 거지만, 그지? 통제할 수 없는 애착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용을 가 보면 캠핑 여행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었잖아. 뭐 하워이벌이 있긴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하나는 물의 어떤 힘에 의해서 물병이 계속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된 게 있었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족에 대한 과다한 애착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부정적 영향을 해놨지만 결국 이제 우리를 내동댕이 친다, 돈에 부딪히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해결책 쪽으로 현명하다면 그지? 만약 우리가 현명하다면은 현명해서 위험을 인지를 한다면 그런 상황에 애시당초 그 위험 자체 상황을 인지한다면 그 상황을 회피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밀러리 우리가 애착의 통제 불가 속성을 역시 이해를 한다면 그렇다면 여기에 휩쓸리지 않을 거다. 가 돼서 뭐 가장 한 문장으로 표현을 잘 해놓은 거는 역시 이제 마지막 문장 주제문은 이렇게 돼서 세 부분 정도 나눌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 우리가 함의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 첫 번째는 요 문제 이렇게 하지 밑줄 치지 말고 넘어갈게. 그러니까 이 문장과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사실 우리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복각을 잃어버린다든지 이게 이제 부상 당할 수 있다든지 요게 이제 비유 파트에 해당되니까 여기 이제 실제 비유가 끝나고 하고 싶은 말 하는 쪽에서 저거의 함의는 무엇이냐요?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어느 쪽 뭐에다가 연결하면 좋겠어? 이거지 뭐 이만큼 get caught in the crane of clinging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애착에 절망적으로 붙들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처까지 입는 것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상처 있는 얘기 썼으니까. 아니면 사실 뭐 여기에서 요것도 괜찮아. 요것도 그냥 똑같은 얘기죠. 네 번 내려서 이렇게 검색으로 저렇게 괄호 묶은 건 다 같은 얘기 아니야? 맞지? 아니면 뭐 이쪽을 가지고 하면은 그런 위험에 우리를 처하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것도 괜찮지. 그 위험 상황에 우리 자신을 처하게 하는 거. 부정이 아니라 처하게 하는 거잖아. 애착으로 인한 위험 상황에 우리 자신을 처하게 하는 거. 이게 되겠지? 오케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은 뭐 하나 하자면은 이게 이제 애착 우리는 위험에 처함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애착으로 해서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그 내용도 뭐 좀 이해를 해보면 너무 가족 구성원 간에도 너무 심하게 애착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제 위험에 처한다는 게 그리고 관계가 좀 안 좋아진다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 너무 집착하고 하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치? 중독된 사람 뭐 이런 거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시 안 노래 가사 같은데 보면 됐어? 이거는 그 함의 위주로 보면 될 것 같고 연결사 두 개가 있으니까 부호 위주로 보면 될 것 같고 연결사랑 함의 정리는 내용은 사실 별건 없어요. 가족한테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럼 배워 안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이제 너무 자녀한테 너무 애착을 너무 가져서 과다하게 집착을 해서 뭐 너무 많은 기대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자식이 부담을 갖고 또 삐뚤어진다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치?
When the work of engineers is understood, 공학자의 일이 어떤 뭐 작업이 이해가 될 때 뭐의 부분으로 쓰냐면 사회 기술적인 체계의 일부분으로. 전통적인 개념, 이 공학 전문성의 전통적 개념은 다소 붕괴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공학이라고 하는 거, 그 사회 어떤 기술 체계의 일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전통적인 어떤 공학의 개념이 없어진다는 얘기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적어도 전통적인 개념하고 저런 어떤 사회의 어떤 하는 시스템, 체계의 일부분으로서 개념은 서로 다른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일단 글감은 나온 거고, 어쨌다고. 이 공학의 전문성이 전통적으로는 집중이 됐지만, Y니까. 소위 이제 그 작업의 기술적인 측면, 공학하면 기술적인 거잖아. 그렇지만 사회기술적인 체계의 초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공학적인 착수, 언더테이킹, 명사 착수니까 뭐 일이라고 봐도 되고 과업, 그 태스크라고 하면 돼. 공학적인 어떤 과업이라는 게 포함을 훨씬 더 많은 걸 포함한다라는 걸 나타낸대. 통계나 측정이나 뭐 등식, 방정식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끈을만 바꾼 거지 훨씬 더 많은 거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정통적인 공학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기술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거야. 그지? 그렇지만 이 사회기술 체계의 일부라는 거는 이거 이상 이제 뭔가 포함한다는 거니까 이게 뭔지 아주 구체적이지가 않으니까 좀 더 가야 되겠네. 영파가는 어쨌다고. 그게 뭐냐고. 성공적인 공학은 요구한다. 이해를. 기존의 artifactual 존재하고 있는 인공적인 사회적인 세상에 대한 이해. 즉, 그 안에서, 그 세상 안에서 이런 공하고 있는 장치나 기계가 have to fit 들어맞아야만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요거 자체로 이 전통적인 공학의 개념이라는 거, 전통적인 개념은 요거만 단독으로 딱 떼어내서 기술적 측면만 고려하는 거라면 사회 기술 체계 일부로서의 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공학이 실행될 그 사회와의 어떤 그 조화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게 딱 들어맞는지. 저게 실제 실행되는 그 조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한번 더 나와. 그래서 공학적인 지식이라는 건 반드시 딱 들어맞아야 돼. fit together. 다른 형태의 지식들하고. 요게 이제 한 문장으로 가장 좋지? 요 문장, 요 문장 두 개를 같이 이제 봐도 되는데, 주제로서는. 즉, 공학의 사회대 조화라는 거는 한 번 더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공학이 다른 형태의 지식과 딱 적합하게 들어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나온 게 실행될 사회화라는 게 다른 형태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고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거지? 그래서 그래도 뭐 그게 이렇게 하자. 성공적인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겠네. 일본만 하고 그건 다 가지. 두 문장 같이 가면 될 것 같아, 주제. 그래, 여기 이제 보통 주제 제목 유지에서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 뭐 주장 확 나와버렸잖아. 보충 설명까지 확인해볼까?
그래서 공학적인 전문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나라의 법규잖아. 기술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뭐냐면은 그래 뻔뻔 나왔잖아. 통합하는 거라잖아. 기술적인 거를 뭐하고 다른 종류의 지식하고 똑같은 얘기지. 한 번 더 나왔지? 지식하고 어떻게 하라고? 통합하는 거, 인티그레이트 하는 거. 한 단어로. 그렇지. 주제를 이제 선지 maximally 고를 수 있다고 봐야지. 요거지? 다양한 분야의 지식에 대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지? 4번. 자, 그래서 공학자는 전문가야. 왜냐면 이게 그 공학이라는 거는 좀 개념 얘기하면 이게 기초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에 해당되는 거거든. 우리가 대학을 가면 자연과학, 기초과학 하는 데 있잖아. 뭐 화학과, 물리학서 같은 거. 근데 인기가 좋은 거는 공대잖아. 그치? 화학공학과. 그러니까 화학과하고 화학공학과의 차이는 뭐야? 화학은 그냥 순수 한국만 배우는 거고, 화학공학과는 그 화학을 실제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걸 배우는 거잖아. 응용해서. 그치? 그쪽에서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취업이 잘 된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엔지니어라는 건 뭐 하는 전문가냐면은 전문가인데, 왜냐면 걔네는 능력이 있으니까 제품을 설계할 능력이 있어. 실제 세상에 사용되는 제품 되겠지. 이론만이 아니라. take into account 하면은 고려하는 거잖아. 고려하는 제품. SBT는 밑에 있긴 있지. 딱 들어갔느라서 같은 말 쓰기 싫으니까 들어만 복잡한 세상의 사람들, 관계, 제도, 인공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또 문법적으로 볼 때는 우리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잖아. 원래 take A with into account는 A를 고려 안에 넣다 해서 고려하다거든. 목적어 어디 갔어요? 목적어가 길으니까 뒤로 쫙 뽑아낸 거잖아. 요거 얘기하는 거야. 복잡한 세상을 고려하는 제품을 설계할 수 있고, 병렬 구조, 복잡한 세상하고 딱 들어맞는 제품을 설계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지. 요게 저기에 들어간 목적어. 물론 이제 요거에 목적어이라고 저 테이크하고 인투 사이에 들어간 목적어라고 봐야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학자 엔지니어는 실제 세상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설계할 수 있는 거야. 구체화시킨 거지. 즉 공학자는 실제 세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설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 공학과 다른 형태의 지식을 통합을 해서 실제 세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거를 바로 하는 사람이 공학자다라는 거다. 됐어? 여기? 그러면 사실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좀 이제 구분을 하면 일단 뭐 여기서 이건 이제 화살표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좀 나눠주는 거잖아. 이거는 첫 문장에 썼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문장에서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때 이런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로 가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충상명 나오고 탑픽센터 중간에 나오고 보충상명 나오고 이렇게 세 번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내용상으로. 자, 그래서 공학자가 keep in mind 명심을 할 때지. 역시 이것도 이게 목적어 길으니까 여기 이제 뒤로 쭉 뽑은 거야. 이런 경우 자주 나온단 말이야. 뭘 명심할 때? 요거 목적어. 가치나 정치를 어떤 증진되거나 좀 약화되는 자기들 제품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치? 자기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가치 같은 거를 명심을 할 때, 즉 실제 자기의 어떤 발명품이나 물건들이 실제 세상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고 있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냐? 더 가능성이 있다. 그들이 의도한 영향을 가질 확률이 더 높겠지. 즉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즉 이
공학자가 한 번 더 얘기하면 공학자 내내 똑같은 공학자가 그들의 어떤 창작에 영향을 받는 가치관 이런 거를 고려할 때 의도한 영향인가? 그치? 의도한 영향을 그냥 의도한 영향을 뭐 발휘할 수 있다, 뭐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가지고 가능성은 더 높다 이런 얘기야. 그치? 결국은 자기 창작에 의해서 영향받는 가치관 또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가치관 자체가 정치나 이런 거가 그게 어떤 연관된 어떤 실제 세상에 그래, 실제 세상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자기들이 의도한 바를 훨씬 더 전달하고 실현하고 구현할 수 있다.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뭐 세 등분 정도 나눠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어? 뭐 어쨌거나 얘는 처음에 또 이 부분 청문장 빼놓고는 여기서 이제 그 흐름만 바꾼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구충설명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5번도 발표래. 5번은 짧은데 내용 좋아요. 자, 우리는 we can no longer afford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대. 법을 간주하는 걸 뭐로써? 일련의 건조하고 먼지 쌓인 법전이야. 리걸 코드가 있네. 법전. 코드 오브 함무라비,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뜻도 있어. 코드라는 게.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를 먼지 쌓인 법전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래. 무슨 얘기야? 이런 발전하는 기술에 직면해서 이제 콤마콤마 약간 땡기는 거지. 그 법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부식이 됐대, 아웃데이트. 뭐할 무렵에? 법이 인쇄가 되는 그 무렵에. 그만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법 자체가 성문화되는 순간 벌써 부식이다. 그럼 또 문제 아니에요. 법이 뭐 부식이 되면 결국은 법이 기술 발전을 못 따라간다는 얘기잖아. 맞지? 쉽게 얘기하면은 법이 이거잖아. 기술 발전의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잖아. 사실 문자 그대로 옮기는 것보다 지금 이 얘기잖아.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것도 괜찮아. 바로 해볼게 이렇게. 저래도 좋지. 깔끔하게. 저도 복잡하잖아. 길고. 나 좀 전에도 글이 막 길어진 게 그 내용 자체를 그대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고민해가지고 하면 저렇게 좀 더 줄이면 훨씬 더 좋은 거잖아. 자, 그럼 얘도 이게 주장하는 바잖아. 이 문제는 분명히 일수가 있잖아. 문제 나왔고 그 문제 푸는 관점에서는 쭉 훑어봐. 이거 멀지 않은 곳에 이런 게 있네. 그치? 뭐 바로 해결책이 나오는가 보네? 그렇지 않냐? 뭐 이렇게 많이 나와 해결책이. 바로 이어서 보자 이거는. 위에 머스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법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도 꼭 가버려야만 할 거다. 없어질 거라는 거지. 이거 소멸될 거다 이런 식으로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지. 비전에서 시각되겠지. 못 따라가서 결국은 기존의 이제 시각은 없어질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된다. 해결책이네, 바로. 솔루션이 바로 나왔네. 굉장히 규정 꾸지네. 이렇게 법의 분야, 학문 분야 같은 디스플, 법 분야, 그러니까 법이지. 법을 뭐로 보는 걸 배워야 되냐면, 방법, 수단, 어떤? 적용하는, 기술적 변화, 나라의 법이네? 이게 아니라. 이거네, 이제. 한마디로 뭐래? 법을 뭐로 바라보래?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수단으로 뭐라? 이거네. 필수구나. 더 볼 필요가 없거래. 문제 푸는 관점에서는. 곱게 답을. 묻겠구나. 그냥 4번이네. 이제 여기서 여기에 있는 것 자체도. 그지? 시각을 바뀌어야 된다니. 이렇게 된 거네. 내가 이렇게 밖에 구체적으로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수단으로 법을 바라봐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았을 텐데, 그대로 옮기기가 싫으니까. 이렇게 된 거네. 그지? 하여간 뭐, 소재로는 이렇게 문제가 돼서 바로 법을 이렇게 봐라. 이렇게 된 거야. 일련의 어떤 제시되는 존재하는 규칙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가보자고. 반드시 법 안의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된다. 즉, 법 안에, 법 내의 변화에 주목을 해라. 기술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뭐라기보다는 현 상태라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개념이잖아. 그지? 이게 같은 개념이야. 현 상태가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규칙이 아니라 어떤 기술 변화의 적응, 그리고 법률 내의 변화,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아. 함의로 되게 괜찮아. 역시 여기서도 또 이 부분이 자동차 운전하는 걸 갖다 또 비유가 나와. 이거 상당히 괜찮거든. 아까 봤던 울산의 내동뱅이처보다 훨씬 좋아. 운전하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쳐다봐요. 속도계, 스피드미터를 뭐 하려고 보려고 얼마나 빨리 걔네가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속도계를 본다고. 그건 법을 바라보는 거야. 현재 요게 as it is가 있는 그대로, 주어가 법이 있는 그대로, 그냥 외우면 돼. 하나 단어처럼 있는 그대로. as 주어 비동사는 주어가 있는 그대로, 법을 있는 그대로 현 상태를 보는 거. 현 상태 보는 거 어디 있었어? 이걸 A라고 보자고. 그지? 즉, 이게 지금 A에 해당하는 개념이야. 함의는 자꾸 하나 뒤쪽 돼야 되겠지? 우리가 뭐 주제로 적응을 한다든지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쪽 돼야 되겠지? 그런데 다시 한번 나오잖아. 우리는 뭘 쳐다볼 필요가 있냐면 얼마나 빨리 우리가 가속하고 있는지. 요거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빨리 우리가 가속하는지. 요거의 함의는 이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자동차의 비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여기다 써놓은 거는 B 얘기만 했는데 사실 A랑 비교를 뒤에 좀 더 추가를 해줘야 돼. 그지? 즉, 여기서는 얼마나 빨리 가속하는지 라는 게 법의 어떤 변화를 보는 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앞에 나오는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는지는 현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 함의로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즉 법의 변화에 주목하는 게 얼마나 빨리 가속하는 거예요. 모양으로든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의도로 썼다는 걸로. 그렇지? 현재의 속도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속도가 얼마냐라는 게, 가속이라는 게 변화를 앞으로 할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현재 속도, 현재 상태인 거고. 그게 바로 법을 쳐다보는 다른 방식이에요. 그리고 어떤 방식이냐면, 다시 나왔죠? 뭔데? 필요한 방식이야. 만약 법이 기술과 보조를 바치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마지막에는 빈칸. 특히 이거, 법이 is to keep pace with technology. 기술과 보조를 바치면.
즉 법이 기술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필수적인 시각이고, 그다음 이거 이쁘자여서 B2 부정사는 뭐 의도라고 하잖아. 뭐뭐 하려면이라고 해석을 하잖아. 뭐뭐 하고자 한다면, 뭐뭐 하려면. 요거는 그때 나중에 이제 함의 부분, 여기가 이제 함의 부분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빈칸 부분이 되는 거고. 물론 뭐 위에도 빈칸은 충분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질문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빈칸, 함의 이런 관점에서 하나가 뭐냐? 그럼 6개씩 갖고 있네. 이거 봐. 자, good science communication. 좋은 과학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요구해요. attention, 주의를 두 가지 다에 대한 주의, 과학에 대한 주의, 그리고 발표에 대한 주의. 그러니까 글과학은 나온 거지. 좋은 위대한이라고 나왔던데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나왔대. 해석됐어요. 의사소통이라고 하죠. 얘는 과학 플러스 발표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보충설명으로 과학이 안 좋아.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거지. 얼마나 잘 네가 치장을 하느냐 못 믿는다는 게 그래서 그냥 발표에 해당되는 거지. 과학 자체가 안 좋으면 여기가 이제 발표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발표가 얼마나 좋은지 안 중요해. 별것도 아닌 내용 아무리 그럴싸하게 발표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지. 여전히 안 좋은 과학. 근데 과학이 좋아 이번에는. 근데 발표가 잘하는데 제시가. 그럼 그 힘이나 영향을 잃어버릴 거고. 둘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다음 특히 최악의 시나리오 경우에는 이거는 뭐가 되냐면 과학은 좋은데 제시 발표가 잘 안 되는 거는 방종한 취미가 되는데 인돌전트인지 탐닉하는 거, 방종하는 거. 너무 지나치게 좋다고 해도 너무 우리 하는 거 있잖아. 뭐에 대해서? 자기 개발에. 과학자. 그러니까 과학자가 자기 개발로 자기가 뭔가 발전하고자 뭐 인류에 뭔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개인 취미로 연구하는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지. 그리고 지식의 몸뚱아리라는 게 지식의 집합체지? 만드는데 사용되지 않았거든. 과학은 원래 그 지식의 어떤 집합체에 쌓아서 누적해서 올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좀 다른 거지. 즉, 과학이 별로고 발표만 있어. 그거 안 좋은 거고. 그지? 반대로 과학은 좋은데 발표가 안 좋아. 그것도 안 좋은 거고. 일단 얘기가 쭉쭉 나오는 거지. 그럼 주장하는 말은 결국 이거 두 가지 사례를 받더라도 둘 다 필요하네? 첫 문장 일단 주제문 수롭지 않냐? 이걸로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뜬금없을 때 둘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한 번 더 나와. 그 목표는 뭐냐면 좋은 과학으로 끝나는 거야. 어떤 좋은 과학?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거고요. 그치? 그래서 결국 다시 목표는 뭐냐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좋은 과학. 이거다. 이게 필요하다. 같은 얘기지? 두 개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이 말이 의미되죠. 그래서 답 자체는 근데 지금 딱 일치하는 이 얘기가 또 없었잖아. 밑에 얘기가 좀 더 나오는 거야. 좀 더 가볼게. 자, in general practice, 일반적인 관행에서 저게 주제문이 아니었네. 글감이었던 거네. 저걸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좀 더 나오는 거지.
방대한 다수의 과학적인 노력은 어디에 있냐면 수집과 분석에 일반적으로는 데이터를 모으기만 하는 거야. 근데 시간이나 자원이 이제 없는 상태로 뭐에 받쳐지는 시간이나 자원이냐면 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전달, 과학에 대한 전달. 그래서 아까 결국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관행에서는 이 과학의 어떤 수집이나 분석에만 시간을 써서 또 똑같은 얘기요. 그 다음에 전달에는 시간을 안 쓴다. 또 그 얘기. 그래서 어떻게 가라는 거냐. 레덜된 나왔잖아. 땡기고 바로 맞아. 이리스 에센셜 주제문 요거지? 필수적이다. 또 팩터. 이게 고려하다라는 데가 팩터 요소니까 요소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컨시더를 정도 있잖아. 고려하는 거 컨시더. 고려라는 게 필수적이래. 시간, 자원. 팩터 인까지 가야 되겠지? 이게 고려다. 팩터 인. 시간과 자원을 고려하는 거. 뭐에 필요되는 시간과 자원? 질 좋은 커뮤니케이션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거죠. 즉,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애플터 사후 생각이 아니라 이것도 지금 보면 웨덜된 다음엔 동명사가 오잖아. 문법적으로는 요거잖아. 이게 의미상의 조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과학적인 의사 생각을 과학적인 의사소통 자체가 사후 생각이라는 게 과학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전달해야지가 아니라 결국은 이 질 좋은 의사소통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처음 과학 연구를 할 때부터 의사소통 자체를 미리 사전에 같이 고려를 하라는 얘기요.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얘 자체는 뭐 계속 같은 얘기인데 말을 좀 바꿔보자면 예쁘게 하자면 즉 양질의 과학적인 제품에 대한 전달을 위해서 시간과 자원을 고려를 해라. 이게 사후에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미리부터 사전에 고려를 해서 과학에 대해서 그래서 뭐 답은 요것 때문에 이제 3번이 된 건데 사실 뭐 중간에 이렇게 가다 보면 충분히 3번이 되지 않을까. 밥 자체 내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고. 됐어? 이건 내용 어렵진 않지. 이게 원래 이번 주에 일단 금요일 날은 적어도 5강을 다 하고 6강도 한 9개 정도까지 할 테니까 금요일 날은 그러니까 단어는 이 본문하고 상관없이 좀 쭉쭉 진행을 해봐. 한 번에 2강씩 하는 걸로. 그래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